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놓치지 마세요. 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김장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로 많은 자영업자의 매출이 급감했었죠. 네. 최근 거리두기가 해제됐음에도 여전히 경영 실적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문 열수록 손해고 빚만 늘어가는 상황으로 폐업을 고민하는 자영업자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슈픽에서 짚어봅니다. 예. 고물가에 소비자들도 지갑을 닫다 보니까 상황이 더 어려워졌을 것 같네요. 네,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3.8%가 상반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감소했다고 답했습니다. 평균적으로 살펴보면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올해 상반기에 9.8%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13.3% 감소에 이어 2년 연속 매출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네, 외식 물가로 인해서 소비자가 줄기도 했겠지만 이 밖에도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부담이 된 경영 비용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네, 자영업자들에게 이제 가장 큰 부담은 바로 크게 오른 원자재 재료비였습니다. 이어 인건비, 전기와 가스, 공공요금, 임차료 등이 있었는데요. 대출 상환 원리금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12.2%를 차지했습니다. 외식 물가 상승으로 손님이 줄어들었는데도 이런 비용은 계속해서 나가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매출은 줄어들고 고정 비용은 그대로 나가고 결국 버티면서 늘어나는 건 빚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매출이 줄어든 만큼 자영업자들이 짊어진 빚이 늘었습니다. 한국은행 보고서를 보면 올해 1분기 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33조 7천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 말보다 7.6%가 늘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말과 비교하면 50%나 많은 겁니다. 자영업자 1인당 대출 규모는 3억 3천만 원으로 비자영업자의 3.7배에 이릅니다. 예, 금리도 계속 높았던 상황이라서 이자를 갚는 것도 빠듯했겠는데요. 네, 연체율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1분기 전체 금융기관 자영업자 연체율은 1%로 집계됐는데 작년 4분기보다 0.35%포인트 올라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연체 금액도 1분기 6조 3천억 원까지 불어나 직전 분기보다 50% 넘게 늘었습니다. 예, 글쎄요. 그나마 규모가 있는 자영업자는 버티는 게 좀 나을 텐데 규모가 작고 또 소득이 낮은 자영업자들은 더 힘들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소득 하위 30%에 속하는 저소득층 자영업자 연체율은 지난해 4분기 1.2%에서 올해 1분기에는 1.6%로 올랐는데요. 문제는 특히 이금융권 대출 의존도가 크게 늘었다는 겁니다. 빚으로 돌려막기를 하다 보니 결국은 신용 등급이 나빠도 대출이 가능한 비은행권으로 이렇게 쏠림 현상이 나타난 건데요. 1분기 은행권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전분기보다 8.7% 느는 사이 저축은행은 20.8%, 상호금융에서는 23.7%나 급증한 상황입니다.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대부업을 포함한 기타 금융기관의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도 11.8%나 불어났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여러 곳에 빚을 지는 자영업자도 늘고 있고 이렇게 대부업에까지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런 식으로 오래 버틴다는 건 참 힘들잖아요. 네, 이렇게 적자가 계속 쌓여가는데 버티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한계가 있겠죠. 예. 그렇다 보니 이번 정경련 조사를 보면요. 응답자 40.8%는 3년 내 폐업을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폐업을 고려하지 않을 때도 특별한 대안 없음 등 부정적인 이유가 약 절반을 차지했고요. 이렇다 보니 코로나 종식 후 경기 회복 기대 등의 긍정적 이유는 14%에 그쳤습니다. 예, 자영업자 부채 금액도 또 부채의 질도 나빠진 상황인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사실상 속만 태우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겠네요. 네, 실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이 이제 폐업을 할 때 퇴직금 개념으로 지급되는 노란우산의 폐업 공제금을 보면요. 올해 5월 말까지 5,549억 원이 지급됐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4% 증가한 수치입니다. 방역 조치 해제로 경기가 풀릴 것이라는 기대와 다르게 지속해서 영업 실적이 악화하자 폐업이 늘어난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런 상황이 좀 하반기에는 나아질 수 있을까요?
네, 하반기 매출 전망은 올 상반기보다 50.8% 감소한 것으로 또 증가는 49.2%로 나타나 여전히 매출 감소를 우려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네. 앞서 임차료, 원자재비, 대출 상환 부담 등의 요소는 계속해서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예, 하반기 전망도 퍽 좋진 않은 상황인데 이런 위기를 이겨내려면 정부의 지원책도 중요합니다. 자영업자들이 가장 바라는 정부 대책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자영업자들이 원하는 그 정부 대책을 꼽으면요. 무엇보다 전기와 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억제 또는 인하를 원했고요. 저금리 대출 등 자금 지원 확대와 소비 심리 회복을 위한 소비 촉진 지원 정책도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정부도 연착륙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 방안 마련에 착수했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출 상환 유예 실효성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컷 이슈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요새 안 오른 게 없는 맞아요. 요새 지금 특히 이제 지갑이 얇은 청년들에겐 식당에서 밥 한 끼 하는 것도 극장에서 영화 한 편 보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데이트 비용조차 부담이라고 하는데요. 고물가 시대를 버티는 청년들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맞습니다. 일주일에 뭐 한 번 만나서 영화 보고 밥만 먹는다고 해도 그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네, 20, 30대 미혼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데이트 한 번에 쓰는 돈이 평균 8만 원이었습니다. 10명 중 7명이 이 비용에 상당히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는데요. 가장 부담스러운 비용으로는 역시나 식사비가 72%로 가장 높았습니다. 최근 정부가 업계를 압박해 라면 값을 내렸죠. 그런데 청년들 사이에선 데이트하는데 라면만 먹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하소연도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뭐 연애하기도 무섭다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청춘들은 이 연애보다도 뭐 절약에 더 관심이 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네, 법하고요. 그렇습니다. 그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아끼지 않고 막 이렇게 소비를 하며 현재의 행복을 중시했던 이른바 욜로가 대세였는데요. 그게 불과 언제였던가 싶습니다. 이제 고물가로 삶이 팍팍해지면서 청년들이 지출보단 이제 저축을 택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예 돈을 쓰지 않거나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이른바 무지출, 저지출 챌린지는 이미 유행이 된 지 오래라고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오픈 채팅방, 뭐 거지방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이 절약 노하우를 공유하는 게 인기를 얻고 있기도 하잖아요. 네, 그 직접 쓴 가계부를 이제 SNS에 올려 이제 지출 현황 기록을 올리는 것은 또 기본이고요. 아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거지방이라고 불리는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 서로 저축하는 방법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이른바 이제 거지방은 지난해부터 유행한 무지출 챌린지의 진화한 버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네. 익명의 오픈 채팅방에서 자신의 처지를 또 가감 없이 이렇게 알리면 즉각적인 반응이 쏟아진다는 점에서 차별화가 되는데 혼자 버티면 힘들지만 또 다 같이 고민도 공유하다 보면 좀 이렇게 마음이 나아지는 점도 이런 인기 요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내 자영업자는 약 551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 5명 중 1명에 해당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인데요. 이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장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